어, 2022년 이민년 1월 6일 목요일 낮 12시 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12시 50분까지가 쉬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말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영상 기록을 남겨봅니다. 이제 2022년 3월 9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님께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 날이 한 62일쯤 남은 것 같습니다. 62일. 이제 오늘이 6일이니까 어제가 소환이었어요. 소환. 그 다음에 이제 절기가 남아있는 절기가 대한, 입춘, 우수, 경칩 이렇게 4개가 남아있어요. 그럼 경칩이 3월 5일이니까 근데 경칩 지나고 6, 7, 8, 9 4일 지나면은 대통령 선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절기 하나하나 사이가 날짜가 보통 15일쯤 돼요. 그래서 이제 소환 어제 지나갔으니까 대한, 입춘, 우수, 경칩 남아있는 절기가 4개 절기가 남아있어요. 4개 하면은 이제 15 곱하기 4 하면 60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6, 7, 8, 9, 4일 하면은 이제 64일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이 6일이니까 이제 하루 빼고 이렇게 하면은 1월달, 2월달 합하면은 59일이에요. 1월달이 31일이고 2월달이 28일이니까 합하면은 59일이고 3월 9일날 더하면은 68일인데 이제 6일간을 빼고 나면은 그렇지 62일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62일 뒤에는 허경영 총재님, 이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님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보게 되죠. 어제 정확하게 이 시간쯤 돼가지고 어제 이 시간쯤 돼가지고 이제 아침을 딱 점심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전화가 이리 왔더라고요. 내가 전혀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받아봤더만은 내가 이제 강서 수도사업소 근무할 때,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내가 민원 상담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수도 업무를 내가 보았으니까 강서 수도사업소에서 그때 이제 집에 물을 사용하다 보면은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이 새는 경우가 있다고. 그 보면은 가정집에는 주로 이제 물이 샌다 그러면은 화장실에서 새는 것이 거의 한 60%, 70% 정도 돼요. 주로 화장실에서 많이 새요. 기타 이제 노후관이 오래돼가지고 수도 계량기 부근에서 터지는 것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물이 새고 나면은 물값이 엄청 나옵니다. 거기 이제 많은 것은 진짜 엄청 나옵니다. 100만 원 넘게 나오는 것도 있고 200만 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또 조금 적다 하더라도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요. 그렇게 기억은 얼마나 될지 그런데 이제 땅 밑에서 이제 물이 샌다거나 이렇게 될 때는 누수 감면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이 이제 땅 밑에 샜으니까 요거는 이제 사진을 찍고 땅을 이렇게 파보면은 물이 막 새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직접 이제 수리하는 그런 장면을 찍고 그 다음에 수리가 완료된 장면을 또 사진을 찍어야 돼요. 사진 석 장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 수도 누수
누수를 하면 그 업체에 사람을 부르면 꼭 공사비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뭐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다 그 사람 움직이면 다 돈이니까 인건비도 있고 이러니까 다 그 수리비를 주면은 수리비를 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수리비를 받았다는 영수증을 주잖아요. 그 영수증을 첨부를 하고 사진을 석 장을 이렇게 동봉을 해서 우리 이제 접수를 하면은 그 물값을 이렇게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사람들은 감면을 엄청 많이 해줍니다. 그때 이제 내가 그렇게 상담해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한 달 같으면은, 한 달에 한 20건 정도? 1년 같으면은 수백 건이 돼요. 그리고 내가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해가지고. 반드시 다 그렇게 안내를, 목이 와 이런 놈. 그래, 어제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때 내하고 이제 통화했던 분이에요. 그래, 나 공직생활 그만둔 지가 오래됐잖아요. 지금 2016년 6월 30일 날 그만뒀기 때문에 5년 하고도 이제 원래 7개월째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또 가끔 내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 나 어떤 분한테는 공직생활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화 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제 그분은 그만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대화를 좀 하고 그래 했는데 보니까 이제 낮으로는 카톡 볼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회사 일도 바쁘고 이렇게 하니까 어제 이제 퇴근해가지고 카톡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카톡을 이제 잠시 이렇게 보니까 어제 낮에 오신 분한테 내가 카톡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카톡에 있는 사람이 한 200명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내가 아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카톡 보면 내하고 엄청 친하고 잘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한 절반은 돼요. 보면은 한참 생각해야 아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전혀 모르는 내한테 있으니까 내가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고 막 그렇게 했는가 봐요. 내가 보니까 내가 자료를 보내주는 흔적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좀 반갑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카톡이 이제 어떻게 했냐니까 조용한 시간에 전화를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제 저녁에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그분이 누수에 대해서 건물이 이제 동구 자천동인가 그 건물이 하나 있는가 봐요. 그리고 강서 대저동에도 이제 임대를 해준 것 같더라고. 그리고 자천동에도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입자가 물을 쓰다 보니까 누수가 돼가지고 이제 수리하는 그 과정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는 대로 내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다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는데 이제 나는 항상 누구한테 만나더라도 항상 허경영 총재님을 이야기를 하니까 택시를 타도 내가 허경영 총재님을 이야기를 하고 또 기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항상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알리는데 어제 이제 그런 수도의 누수에 관한 문제는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물었죠. 물어가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먼저 했죠. 해가지고 지금 부산 시민 아무나 잡고 유권자가 부산 시민이 아마 350만 명 인구 중에서 유권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8세 이상이니까
거기 뭐 한 350만 명 중에서 18세 이하 빼고 나면은 이제 유권자가 되겠죠. 거기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뭐 25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그 사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권자 아무나 잡고 말이에요. 한 100명을 추린해 가지고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께서 확실하게 이분이 당선된다라고 어떻게 하든지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사람 되겠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씀이 지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그렇죠. 나도 동조를 했어요. 실제 뭐 텔레비를 틀었다 그러면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어제죠. 어제 국민의힘당의 이제 선대위 선거대책위원회에 관련된 분들이 거의 다 사표를 썼어요. 거의 다. 그 국민의힘당의 그 이준석 대표만 사표 안 썼지. 그 안에 원내대표라든지 사무총장도 사표 쓰고 그래도 이준석이는 사표 안 쓰고 버텨요. 자기가 손학규한테 그거 배웠다 그러더라고. 버티고 김종인이도 이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아주 제일 높으신 분이었죠. 그분도 사표 써버리고 김한길이도 사표 쓰고 뭐 신지혜인가 그 젊은 여성도 사표 쓰고 뭐 거의 사표 다 썼어요. 다 쓰고 지금 이제 누한테 알아보니까 그 윤석열이가 이제 마음대로 하니까 윤석열 체제로 나가는데 윤석열을 또 움직이는 것은 또 김건희라고 자기 부인이 또 이렇게 그것을 또 관여하는가 봐요. 관여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 청나라 그 말기 때 서태후라고 있어요. 그럼 그 여성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중국을 다 이렇게 좌지우지했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당에 내가 내다라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 버렸으니까 장기표시 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 말이에요. 그분은 너무 우측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이랄까 좋은 점은 하나도 안 보니까 그거는 잘못됐지. 그런데 그 장기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민주화 운동을 오래 했고 또 그분은 또 공부도 많이 했고 또 훌륭한 점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분이 또 정직하고 바른 노선을 걷는 그렇게 훌륭한 면이 그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렸지. 한교안이라고 뭐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대행한 사람도 떨어졌지. 유승민이도 뭐 그런 대로 뭐 학식이 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도 떨어졌지. 또 제일 중요한 홍준표도 나가 떨어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간에 경선에서 떨어지니까 떨어진 사람은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뭐 쟁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내가 뭐 다 이름을 이제 다 외우지는 못하겠지만은 여하튼 막판에 최종 주자가 남은 것이 이제 윤석열이가 남았으니까 국민의힘당의 정식 후보니까 근데 윤석열이를 또 컨트롤하는 것은 또 김건희거든. 김건희 눈치를 보는가 봐. 그러니까 물론 김건희 씨 자기 오빠도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무슨 말씀도 하고 이러는데 자로보나 우로보나 뭐 모든 사람을 이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뭐 학력을 이제 이렇게 좀 허위로 기재해가지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위로 기재했다. 또 기타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하여튼 부정직하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게 되면은 이 나라가 참 진짜 그렇잖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까 김진애 씨라고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이제 출마하느라고 국회의원직을 던진 그분이에요. 그분이 아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윤석열이는 사단이 없다 그러더라고. 사단, 그러니까 수호지심이라고 좀 수치를 아는 그런 마음이었고 측은지심도 없고 하여튼 간에 뭐 네 가지 마음이 상대방을 좀 불쌍하게 측은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자기를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뭐 좀 거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또 뭐 하나 시비지심도 있고 또 겸양지심, 겸손하게 이렇게 뭐 이런 마음도 없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 말이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이가 이제 잘렸는데, 윤석열한테 잘렸는데 결국 가서는 이제 그 김건희가 잘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평론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김성애라고, 이분이 저 열린민주당 대변인이죠. 이분이 정치 평론을 잘해요. 그래 보니까 그 국민의힘당의 윤석열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은 뭐 대통령 윤석열이가 되거나 말거나 별 신경을 안 쓴다 그러더라고. 어차피 이제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2024년 그때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가,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죠. 올해 6월달에 이제 지방선거, 그 지자체, 그 뭐 부산광역시, 서울시장, 뭐 이런 그 도지사, 뭐 군수, 시장, 전국에 있는 이런 지자체 선거에 이제 관심이 있지. 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거나 말거나 뭐 이런 별 신경을 안 쓴다, 이제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또 이준석이도 이제 마찬가지로 2024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한번 은평구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느냐, 이제 여기 신경을 많이 쓴다,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렇게 김성애 씨가 논평을 하더라고요. 여하튼 지금 이제 텔레비를 뭐 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KBS나 MBC나 KNN이나 이렇게 틀면은 내놓는 것이 윤석열, 이재명 측은 지금 이제 뭐 표정 관리를 잘한 표정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상대방 측에 말이야, 지금 윤석열이하고 이재명이하고 표 차이가 한 10% 나요. 이재명이는 한 38%, 뭐 그러면 윤석열이는 28%. 이래 되니까 아이고 이제 이재명이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아니면 이재명, 안 그러면 안철수인데, 안철수는 그래도 올라온다 하더라도 지금 뭐 10만 몇 프로거든, 12% 뭐 이 정도니까. 하여튼 간에 이제 표정 관리를 하는데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끼고 웃는다 그런 말을 해요. 마스크 벗고 웃으면은 너무 이제 거기 안 좋으니까 마스크 끼고 웃는다, 그 정도로 이제. 어제 안 그래도 또 이낙연이가 말이야, 지금 그 광주에서 어제 그 이재명하고 같이 막 손을 잡고 말이야, 지금 원팀이 돼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민주당으로 봐서는 계속행진이잖아요. 계속행진이고 국민의힘당으로 봐서는 좀 이렇게 찌그러지가 있고 지금 그렇죠. 여하튼 그 보여주는 게 그거단 말이에요. 지금 텔레비를 보면은 KBS나 MBC나 또 KNN이나 뭐 SBS지, SBS나 저 채널 A나 JTBC나 TV조선이나 뭐 연합뉴스나 그 다음에 이제 YTN이나 보통 그랬는데, 그걸 다 틀어보면 네 사람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상정이 안철수, 그 윤석열이 이재명, 혹 이제 김동연이 이래 보여주지, 허경영 총재는 거의 안 보내주거든.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언론이 이제 여론을 반영해가지고 이끌어 나가니까 뭐 이때까지 그래 해 나왔고, 그러니까 언론이 곧 권력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언론이 권력을 만든다, 이제 그 말이다. 어떻게 하지? 텔레비 화면에 많이 노는 사람이 당선된다고. 안 보내주니까 허경영 총재를. 그래서 이제 어제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그렇죠.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국가혁명당 후보님께서 당선된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아무도 없지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번에는 그분이 반드시 당선됩니다. 당선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5월 10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그 60일간 사이에 1억 원이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 가족을 이야기했어요. 나도 아들, 딸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이제 처가 있으니까 다 이제
그 1억 원씩 네 사람이니까 4억 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내 아들은 분가 이제 살림을 차려서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또 자기대로 이제 또 1억씩 이제 2억이 들어가겠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대충 했습니다 하고, 우리 아들 결혼한 이야기는 안 했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 댁에도 자녀가 둘이 있으면은 그 부인하고 이래가지고 4억이 이제 들어가고, 혹 결혼 못한 자녀분이 있으면은 3억 이렇게 결혼 그 수당이 나갑니다. 내가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그래요. 아니 무슨 돈으로 주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양적 완화, 적극적 재정 확대, 거기서 이제 그건데, 그 이제 일본하고 미국과 스와프를 이제 체결을 해가지고 그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양적 완화를 8천조를 해서 이제 경제를 살렸고, 아베노믹스라 해가지고 살렸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은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신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시간이 벌써 뭐 20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길어서 아이고 참 이것도 내 문제다. 그래 이제 이야기하니까 두고 봅시다 그러더라고. 그래 아이고 허경영 총재님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 물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강의를 듣다가 그분을 찾아가 뵙고, 또 2020년 21대 총선에 제가 이제 부산 서구 동구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얘기하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이제 가깝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부산 광역시당에 내가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내가 이제 그 양적 완화에 대해서 그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그 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내가 전화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그래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지금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당선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뭐 확신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적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그 당선이 되는데, 나는 그 시끄러웠어. 강정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 이야기를 안 하냐면은, 아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좀 뭐 거기서 내가 뭐 한 20년간 배웠잖아요. 그 한 16년간이지. 만 16년간 이렇게 배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도 군사부를 이야기해요. 거기서 이제 자기 뭐 교주가 뭐 아버지도 되고 서성도 되고 군도 되는데, 그 이제 나가가지고 내려봐서는 뭐 나간 사람 아니에요. 거기서 뭐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자기가 아는 그 사람한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배은망덕하다 뭐 이런 말을 할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그 교주가 있어요. 교주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말은 내가 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 교주가 이름은 내 밝힐 수는 없고, 그 강정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 교주가 있어요. 교주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강정산의 이제 그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책을 쓰신 분이 또 있어요. 그 이상호라고, 이상호 동생이 이정립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상호라고 하시는 분이 보천교 그 신도였는데, 그분이 대순정경이라는 책을 썼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강정산 대성인의 이제 행적 39년 동안의 언행을 전부 다 이제 찾아다니면서 기록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호 씨만 이제 그 강정산에 대한 생애를 쓴 것이 아니고, 또 그 외에 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이중성 씨라고 천지개벽경을 쓰신 분이 있어요.
또 이제 그 외에도 또 여러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말하니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조금만 기억을 더듬으면 이야기는 해줄 수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래요. 이제 노름판이 벌어졌는데, 이제 우리 이재명이 아버지가 안동에서 이재명 씨가 안동에서 엄청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 화전민이라 그러잖아요. 화전민. 그래 된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재명 씨, 지금 민주당의 그 후보 이재명 씨 아버지가 그 도리찌구댕을 했는가 봐. 도리찌구댕. 도리찌구댕을 해가지고 우리도 어릴 때 하토를 많이 쳤거든요. 우리 어린애 때. 그리고 내가 장가 가고 나서도 얼마까지는 한 10년까지는 처갓집에 가서는 우리가 고스톱을 치고 그랬어요. 처갓집 가서 고스톱 안 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많지. 그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윤석열이 장모도 최은순인데 고스톱을 많이 치다더라고. 고스톱도 많이 치고, 윤석열이 장모가 최은순인데 18번이 뭐냐 하니까 님이라는 노래를 잘 불러요.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도 해요. 그 노래가. 창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길 없네. 이 노래를 최은순이 윤석열이 장모가 그래 잘 부른다 그러더라고. 그건 그렇고,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 치고 이미자 씨 노래 모르는 사람 어디 있는 거 다 알잖아. 그리고 조용필, 라우나 이런 노래 다 한두 가지 다 부르잖아요. 그렇듯이 하토 미나토라도 치는 사람은 다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도리찌구댕을 해가지고 재산을 날리는가 봐. 그래가지고 화전민으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딴 게 아니고 도박, 이제 하토에 대해서 강정산이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다고요. 그 뭐냐니까 하토를 치다가 노름을 하다가 자기 돈을 거의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거진 이제 가망이 없단 말이야. 가망이 없는데 막판에 개평을 딱 뜯어가지고 새벽녘에 본전을 이제 회복했다. 이제 이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 본전을 회복하는 운세가 있다 이랬는데, 내가 지금 딱 생각하니까 그것도 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딱 보면은 이제 하도판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하고 이재명이 안철수, 심상정이 해가지고 또 허경영하고 나머지 이제 예비후보자들하고 이제 하도판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돈을 제일 많이 딴 사람이 윤석열이잖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딴 사람이 이재명이지. 그런데 막판에 이제 누가 제일 많이 따느냐니까, 이때까지 이제 지금 허경영 아까도 말했지만은 지금 하도 언론에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만 보내주니까 허경영 하면은 아이고 당선 공약은 좋은데, 공약은 엄청 좋은데 돈 마련하기도 안 되고 해봐야 다 인플레 생기고 나라 망한다 이제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텔레비에도 안 보여주니까 이분이 돈 다 전부 다 따가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잖아. 그런데 새벽녘에 개평을 뜯어가지고 본전을 회복해가지고 싹쓸이를 이긴다 이 말이지. 그건 무슨 말이냐니까 TV 토론인 것 같아. TV 토론에 싹 나와가지고 말이야. 딱 이렇게 팍 하는 순간에 확 쓸어버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지금 국가혁명당의 선대위원장은 허경영 총재님, 신인님께서 선대위원장이고 모든 선거를 총지휘한다 이 말이에요. 지휘하고 또 전 당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2의 선대위원장이 돼가지고 게릴라식으로 이제 열심히 이제 이렇게 홍보하면은 프레카드 걸 때는 걸고, 또 전단지 돌릴 거는 돌리고, 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어제만 해도 대담한 것이 1시간 이상 되는 1시간 넘는 대담한 것이 두 개나 있었다고. 그런 것도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총재님께서 직접 이제 이게 전화를 일일이 다 하고 있으니까, 물론 뭐 기계식으로 하는 거지만은 사람들이 다 많이 받아보잖아요. 그리고 많이 받아볼수록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선대위원장 그 자리를 가지고 찌그락찌그락 하면 안 되지. 진짜 백회 같은 거 다 날라가 버리고 자기 쌓은 공도 다 날라가 버리니까 그러면 되는가. 일단은 자기가 그 명예심, 감투심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돼. 그거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요. 그렇게 명예가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느냐고. 천지가 내와 한 몸이고 그런데. 예, 그래서 강정산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또 강정산의 말 중에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소딸놈 거기 있었구나. 하하, 허참봉이로구나.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밤새도록 이제 딴 사람들은 허춤만 추고 소딸놈은 거기 있었는데 그것이 허참봉이로다. 이랬다고. 허참봉. 허시가 그것을 판서리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강정산 그 성인의 이제 그 말씀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허시가 이제 이것을 막판에 이제 싹쓸이를 한다. 이제 그런 말이 있다고. 소딸놈은 거기 있었다. 그런 말을 해요. 딴 사람들은 다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해서 허판만 쳤다 이 말이지. 그 생각이 그 강정산의 가르침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1월 21일 날 무슨 토론회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죠. 그때 가봐야 되고 하니까, 여하튼 막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나아가게 되고, 어제 그 정치 천재 정봉주라고 있어요. 그분이 그 17대 국회의원 하시던 분인데, 저기 BBK 사건으로 구속 수감도 되고 그랬어요. 억울하게 구속 수감된 사람이지, 그 사람. 정봉주 씨가 이제 그 정치 평론을 아주 잘해요. 김성애 씨하고 정봉주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 정치판을 잘 봐요. 단지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모르는 것이 흠이지. 우리나라 정치판은 잘 봐요. 그런데 정봉주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앞으로 흐름이 4번은 더 이제 굽이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딱 절기가 4번 남았잖아. 소환, 대한, 입춘, 우수, 경치 딱 4개 남았거든. 그러니까 그 4번 이렇게 출렁거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당선된다고 확신을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잘 보더라고. 그러니까 4번 출렁거리는데 한 번 출렁거릴 때, 막판에 한 번 출렁거릴 때, 그때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바람이 분단 말이야. 허네이토가 불어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돼요. 여하튼 1억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 교수라 그러면 알아들으니까 뭐 제2 모 교수라고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내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전체를 관측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늘의 별을 이제 관측을 하잖아요. 관측을 하면은 그 만원경이 한 말이 또 반복이 됩니다. 만원경이 크고 좋을수록 별을 많이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만원경 없이 보면은 육안으로 보는 거는 5,000개밖에 뭐 안 보인다더라고. 안 보이고, 만원경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만원경도 좀 저렴한 거 있잖아요. 저렴한 거 좀, 그리고 이제 만원경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더 비싼 거, 좀 더 비싼 거, 비싸다는 것은 만원경이 이제 렌즈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좀 더 훌륭하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원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늘에 별을 많이 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하늘에 별을 못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알아나가고 있는 그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나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은 가장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는데 그저 제2모 교수 같은 분은 그래도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고성능의 만원경을 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을 관찰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만든 그 33가지 정책 이걸 보고 기절할 뻔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 노벨상감이고 세계 인류 노벨 평화상감이고 노벨 경제학상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분이 살아온 내역을 가만 보니까 그 아주 어릴 때부터 뭐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좀 바른 세상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엄청 했더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은 틀림없어요. 정의롭게 살아오신 분은 틀림없다고. 그런데 그까지라고. 그 사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성능이 좋은 그런 만원경을 가지고 전체를 관측하시는 분이 있는 줄을 이분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게 그분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인 뿐 아니라 정말 이 인류가 바라마지 않았던 선천 종교의 결론으로 바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 신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하는데 이분은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자기가 좀 더 겸손하게 참회하고 뉘우치고 양심이 좀 더 맑아지고 아주 맑아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해안이 이제 이렇게 좀 어두운 것을 벗겨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신과 가까이 가게 된단 말이야. 신과 가까이 간다는 것은 거룩해져야 된다고. 거룩해져야 되고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말이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학 교수들 다 끌어모아 봐야 문제로 보거든. 그러니까 일반 무슨 내 앞에서 말이야 무슨 서울대 나왔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아주 뭐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학 교수를 전부 다 끌어모아 봐봐야 그는 발톱에 때도 안 돼요. 나는 허경영 총재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그래 생각 참 이런 말. 그러니까 내 구독자 수는 적을수록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오만 방자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사람은 참여하고 뉘우치고 자기가 좀 더 이렇게 맑은 양심, 물론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양심이 아주 맑다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러는데 더 세밀해지고 더 세밀해져야 된다고. 아주 세밀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신성의 경지까지 나아가야 되거든. 자기의 허물을 벗겨내는 작업, 참여하고 뉘우치는 그런 작업이 그렇게 필요한 거라고. 그렇게 필요한. 그렇게 해야 신인님을 바로 알아본단 말이에요. 이상. 아이고, 내가 이거는 내 영상 기록을 남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총재님 말씀을, 허경영 총재님 말씀을 쭉 이렇게 들어보면은 확신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가지고, 4년 임기를 못 채우고 이제 그만둘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사면 복권되는 것도 그 전제 조건으로 이석기하고 한명숙 전 총리가 복권이 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겁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출마고 이번에는 당선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작년 봄부터 이제 황제 즉위식을 이제 어디 사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누가 이제 축을 쓰느냐, 아래 김차웅님을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황제 이제 즉위식을 내년에 이제 곧 할 거 아닙니까?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니까 내년 한 11월 달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 문장을 갖다 담아 가지고 참 그거 할 때는 목욕 재개를 하고 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어떤 큰 기운을 받아 가지고 이제 그 충문을 써야 된다고. 황제 즉위식에 쓰는 그 명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문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김차홍님이라고 이분이 그분이 신인을 찾아서라는 책을 또 정보판을 내셨더라고요. 아직 내가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책을 아래 저 기장에 출마하신 분 말이에요. 그 이번에 8월 18일에 행주산성에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그 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실 때 허경영 총재님께서 백마를 타고 놓으셨잖아요. 퍼포먼스를 하셨는데 그 백마 옆에서 그 안장을 메셨던 분, 그 밑에 이제 포졸 역할을 하셨던 분, 그분이 박상근 위원장님께서 그 책을 우리 부산광역시당 우리 그 당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전부 다 이제 자기가 책값을 내고 우리한테 무료로 한 것이 다 주어서 내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차홍 고문님하고 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황제 즉위식 때 그 문장을 누가 쓰긴 써야 되는데 총장님께서 직접 쓰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반 그 정월 대보름날 되면은 큰 그 마을을 수호하는 그런 그 큰 나무 밑에 그 제사를 지내요. 마을을 지켜주는 그 성황당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주들은 그 제주가 있어요. 그 제주는 몸과 마음을 아주 경건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참 말도 언행을 아주 조심하고 근신하는 가운데 그 제사를 이렇게 지내요. 그렇듯이 참 그 총재님께서 이제 저기 하시죠. 하늘궁을 방문을 할 때 어떤 분은 그렇게 한다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욕 제기를 한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온다 그러는데 우리 그 강정산을 신앙을 할 때는 그랬어요. 그 당시 이제 그 무슨 동지시성이라든지 강정산 상제님의 이제 어떤 탄강일이라든지 어천일 또 이제 고수부 태모 고수부님의 이제 탄강일 이런 데는 시성을 크게 지내요. 그때 되면은 한 100일 전부터 기도하고 그래요. 거기 100일 전부터 이제 이렇게 수행에 들어가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은 이제 49일 하는 것도 있고 49일 정성 수행에 들어가고 또 짧은 거는 21일 정성 수행. 그것도 안 되면 7일간 정성 수행을 해요. 그래서 7일간 이렇게 뭐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그런 것도 안 해요. 딱 금욕을 해요. 그래가지고 딱 그게 좀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해가지고 그 치성을 모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하는 것을 내가 주위에 많이 보았습니다. 참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허경영 총재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어떻게 하든지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타인에 대한 이타심이 극도로 넘쳐야 된다고. 타인에 대한 이타심,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하고 신과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하고 그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나도 수도 사업소 있고 또 그 전에 이제 중앙 케이블에 있을 때 나도 책임자로서 있었단 말이에요. 나도 그 계장으로 있을 때 내 밑에 부하 직원이 한 30명 있었어요. 그래 있을 때 보면은 뭐 여러 사람을 겪지 않습니까? 가까이 옆에 있다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은 가까운 사람 아닙니다. 마음이 가까우면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워요. 또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다 해가지고 절대 그 사람하고 가까운 게 아닙니다. 마음이 서로 같아야 돼요. 마음이. 내가 어떤 사람하고 내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 이제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은 내 마누라지만은 멀다 그러더라고. 서로 마음이 머니까 안 맞으니까 멀다 그러더라고. 부부니까 뭐 한 이불 속에 자고 내 같이 생활을 해도 멀단 말이에요. 멀어.
그러나 시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늘 이렇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하고 가까워요. 자, 허경영 총재님 이제 좀 있으면 텔레비에서 이제 보내주는 날이 이제 좀 다가오죠. 조금 시간이 걸리는 수는데 아직까지는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